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1강 군사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거냐. 이제 요즘 화두긴 하죠. 저 AI라고 하는 녀석. 근데 저 AI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업들 혹은 다른 군부대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AI 자동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저희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 구조를 저희가 전차수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만큼 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저 데이터 구조의 이해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 구조와 특징,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는 저희가 AI 서비스를 한번 활용하는 것을 해볼 건데, 저 AI라고 하는 기술이 군사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자동화,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자동화. AI를 통해서 우리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학습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적용을 한번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자동화 도구 혹은 기법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사정보 데이터 분류 체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그냥 데이터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만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정보 데이터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그래서 이 정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돼지를 발굴한다 혹은 정형 작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틀로서. 그래서 인력 현황이나 혹은 장비 재원, 뭐 물자 재고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표 형태, 이 친구가 중요한 말입니다. 표 형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양식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즉, 우리가 맞춤형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셀 형태 혹은 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친구는 이름이 반정형이에요. 반정형. 자, 정형의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정해진 틀이 없이 뭔가 조금 틀에 맞지 않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하건대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라던가 뭐 제목이라던가 본문이라던가, 즉 일정한 형식은 있으나 자유로운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비정형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음성, 이미지 등등 이 친구들은 구조화를 저희가 시킬 수 없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저 군사정보의 4차원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은, 우리는 이 네 가지 구조는 그래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공간, 주체, 이벤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군사정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작전이 9시에 실행되고 B라고 하는 작전이 10시에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구조, 주체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구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포함해서 군사정보의 4차원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할 것이냐? 우리가 형태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데이터를 우리가 자동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 AI 자동화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거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저 IoT 센서, 드론, 위성 같은 부분은 초 단위로 뭔가를 보고를 할 겁니다. 초 단위로. 자, 몇 초에는 어떤 뭔가 변화가 감지되었고. 그래서 이 군사에서는 우리가 폭증하는 데이터, 즉 대용량 데이터를 인력만으로는 더 이상 처리가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초 단위로 오는 데이터를 사람이 앉아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있어서는 실시간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위협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분석을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즉 상황이 종료됐는데 이제서야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자동화는 우리가 이 실시간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성 향상, 말 그대로 이 정확성 향상도 우리가 이전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즉 딱 정해져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만 돌아가게끔 하나의 틀을 혹은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저희가 AI를 통해서 자동화 그리고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AI가 보고서를 작성해준다던가 혹은 작전 상황 로그를 파악해서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자동 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플로우가 이루어지느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이상한 값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이상 탐지예요.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쫙 다 끌고 왔어요. 되게 많이. 근데 끌고 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분석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언어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언어를 바탕으로 어떠한 양식으로 우리는 문서화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배포까지 이런 식으로 AI 자동 보고서의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볼 거는 AI 기술별, 이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혹은 특화되어 있는 AI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운동은 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라고 하는 녀석도 본인들만의 특화된 녀석들이 있어요. 특화된 기술들. 그래서 이상 탐지 AI,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뭔가 텍스트를 전달해 주면은 이 텍스트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상 탐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대용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얘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얘는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혹은 영상 등과 같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상탐지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서랑 레이더에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이 정상 상태의 패턴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A처럼 와야지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라고 하는 플로우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A의 플로우를 따라가야지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얘는 이상한 데이터라고 할게요. 근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없게 A라고 하는 플로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플로우를 탈 때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플로우랑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치 발생을 통해서 경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바로 실습을 해볼 거니까 일단 자연어는 뭐 정형, 비정형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심 정보 요약, 번역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혹은 영상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 이 컴퓨터 비전으로 우리 군부대에 맞는 어떤 형식을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차량에 대한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돌아야 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한 다음에 CCTV에 만약에 이상한 물체가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게끔 실제로 정말 많이 퍼진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 비전에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도서관이잖아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말 그대로 이미 우리가 누군가가 유용한 기술들을 도서관에 있는 책들처럼 한꺼번에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CV, 텐서플로우 이런 애들은 어떤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책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혹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그냥 꺼내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뭐 파이토치, 욜로, 뭐 사이킷 이미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요 AI 서비스 플랫폼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 기술들이 이 챗GPT 그 다음에 뭐 클로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하는 혹은 검색하는 것들에 대한 텍스트를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도구,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한다던가 이미지를 뭐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텍스트 분석, 시각화 도구, 영상 분석 이런 식으로 주요한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사례로서 확인할 것이 군사문서 요약을 한번 자동화를 해볼 거예요. 왜 이걸 자동화하느냐? 분석관이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직접 읽고 핵심 내용을 추출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혹은 핵심을 놓쳤다던가. 근데 우리가 저 AI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AI가 맞춤형 요약, 즉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얘는 핵심 키워드를 식별하게 되고요. 우리가 부여한 상황별로 요약 버전을 생성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한번 이 군사문서 요약 자동화 플로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점검 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론 파일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론이 끝났고 이번에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 실습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 이번에는 문서 자동 요약이라고 하는 플로우를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는 PDF 파일로 한번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미리 저희가 코드를 다 실행시켜 놨었는데 그 부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랑 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과연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를 해서 전체 개요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PDF 파일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 셀을 텍스트 셀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저 2번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초기화라고 했는데 얘는 저희가 이 환경, 즉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거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꺼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꺼내올 때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을 한 거니까 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할 거는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저희가 한국어 요약 모델, 저 코발트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설치하고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얘는 한국어를 요약하는데 특화된 AI 모델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내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환경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코드 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약 모델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저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녀석이 분석에 특화된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은 저희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뭔가 분석에 강화된 하나의 뭔가 기술인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코드 셀이 준비될 때 동안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전, 상황, 보고서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얘를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경이 준비되시는 동안 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임무를 수행했는데 날씨는 어땠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뭐가 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뭔가가 발생했다. 이런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해당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텍스트 쪽이 파일로 이렇게 변경하게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제 모델 로딩 완료했으니까 텍스트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5번 셀을 복사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example report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이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값들. 그리고 이 값을 프린트가 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력. 그래서 출력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글자만 출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200글자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AI한테 지금 이 예시 보고서, 즉 텍스트를 요약해달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녀석,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가 위쪽에서 작성해 놓은 이 서머라이저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다음 강의에 알려주면은 그때서 한번 돌아봤을 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서머라이저, 즉 분석기한테 우리 이렇게 해줘라고 하나의 선물꾸러기를 이렇게 담은 거예요. 선물꾸러기. 그래서 이 선물꾸러기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뭐 4단어 이상은 반복하지 않게, 같은 내용은 반복할 때마다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원문 전체를 한번 출력해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프린트 문이 우리가 실제로 요약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원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준비를 해놨고요.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 9시 30분에 임무 수행하면서 시야 확보 양호.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반복되죠?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모델을 갖다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의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 요약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정도로밖에 안 했는데 실제 뭔가 요약이 잘 된 것처럼 뭐 반복이나 약간의 실수들은 존재하지만 요약이 되는구나. 이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저 AI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특화되게 만들 것이냐, 혹은 요약을 했을 때 사람이 직접 검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 즉 50%, 70%가 되어 있다면은 나머지 30%를 사람이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화의 하나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본 게 무엇이냐? 이것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실습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어떤 거냐? AI는 긴 텍스트, 즉 보고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법을 잘 몰라도 입력하는 거, AI 실행하는 거, 출력하는 거, 이 플로우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저 AI 자동화를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저 AI가 우리가 요약문을 한번 봤을 때 AI는 어떤 거를 조금 강조해서 보는구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AI가 중요하다고 보는 패턴을 짐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짐작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거는 그렇게 보기보다 다르게 한번 봐줘 라고 우리가 별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체크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내 업무에서 AI 요약을 적용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번거로운 게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한 결과에서 이 부분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 첫 번째로 답변 준 거를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AI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학습 목표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AI 자동화 사례, 그 다음에 자동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동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습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학습을 했냐, 데이터 구조 한번 파악해봤고요. AI 서비스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코벌트 사용했어요. 코벌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시나리오, 즉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만한, 혹은 모르고 싶을 이 파이썬과 엑셀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멋모르고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의 문법에 대해서 깊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요소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사정보 데이터 구조 2의 1주차, 아직 1주차입니다. 군사정보 데이터와 AI 활용 기초에서 이제 마지막 3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3강에 대한 주제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과 저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진 못했지만 혹은 내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저 파이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것들만 위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실제 저 엑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엑셀로 어떻게 옮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실전 데이터 처리, 즉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엑셀이라고 하는 툴, 데이터를 저장하는 툴이에요.를 활용해서 실제 군사정보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감각을 한번 습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AI 연계 자동화, 최신 AI 서비스랑 연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 여러분들 항상 인간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번 시켜볼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즉시 활용한 기술 혹은 유용한 사용법 등을 한번 습득을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파이썬. 자, 많고 많은 언어 중에서 왜 하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C 언어, 그 다음에 자바, C++, C#, 뭐 자바스크립트, 뭐 코틀린, 파이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왜 AI를 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 언어의 특징에 있어요. 언어의 특징. 자, 파이썬은 기초 뭐 C 언어나 자바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하나의 동작을 수행할 때 한 개의 동작 수행 대략 10개의 코드, 10줄의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줄. 근데 파이썬은 자바 혹은 뭐 C 언어와 다르게 그나마 가장 조금 최근에 생긴 언어이기 때문에 한 개 동작을 수행할 때 왜 굳이 10개나 써야 돼? 라고 해서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녀석은 오타가 났네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10줄짜리를 뭐 2줄에서 3줄 내지로 축소한 만큼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양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있다라는 게 가장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제가 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의 지식을 갈구할 때 우리는 도서관을 찾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우리가 꺼내서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이 AI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파이썬이 가장 방대합니다. 가장 방대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할 때는 뭔가 부족한 거를 파이썬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장점은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은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이 AI 시대의 가장 메인인 언어가 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파이썬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느냐?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AI를 연동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해요.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엑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엑셀의 핵심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장점이라고 볼 수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엑셀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친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표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표 형식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름, 제 이름 조평훈이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행은 이름이라고 하는 특성이 조평훈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의 또 하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몰려 있을 때 우리가 이 해당하는 특정 컬럼 혹은 특정 행을 바탕으로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함수.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예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함수의 예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 함수란 뭔가 기능의 덩어리예요. 기능 덩어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뭔가를 주문하죠. 저 부대찌개 주세요라고 하면은 식당 직원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주문을 받아들이면은 이 내부에서는 부대찌개를 해달라고 직원이 주방장한테 말하고 주방장은 재료들을 꺼내서 재료 요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다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함수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한다. 즉 여기서 나이라고 했을 때 7살, 3살, 4살, 5살이라고 했을 때 저 1번 행부터 4번 행까지의 합을 구해줘.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엑셀은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뭐 병력을 배치한다던가 장비를 재고 현황을 파악한다던가 훈련 일정 관리한다던가 뭐 수송, 운송 관련해서 일지를 작성한다던가 예산안을 편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내부에 이미 AI 도구가 여러분들 다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보고서, 문장 작성 자동으로 설정한다던가 데이터를 요약한다던가 저 엑셀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를 생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등을 사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그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엑셀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가 군사 데이터 실습을 할 때 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저장고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워컬이나 AI 코파일럿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를 직접 작성하기보다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얘가 내부에 함수를 실행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갖다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치표, 이동현황, 직책, 근무교대 등과 같이 우리가 수치로서 명확하게 나가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충분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 파이썬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엑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연계를 할 거예요. 연계. 자, 엑셀은 단독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내부에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엑셀, 얘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죠. 이 해당하는 파일 형식을 읽어드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실제 우리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끌어 써. 그리고 끌어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뭔가 함수식을 정의하고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실습 환경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엑셀 21 버전 이상을 가장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진행할 실습은 제가 더미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지금은 개요만 알아봤다면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코드를 설명하면서 오늘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맛보기를 해볼게요. 맛보기. 자,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오픈AI가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오겠다. 그리고 익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내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겠다. 오픈AI를, 즉 챗 GPT를 어디로부터? 오픈AI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갈식보다는 이 후미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파이썬 코드예요. 여기가 코드 레벨 내부에서 오픈AI라고 하는 녀석을 이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이름.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게 코드식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이 이런 거일 거예요. x는 10. 그 다음에 뭐 프린트 x.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이 앞에 있는 거는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공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는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제가 지금 간단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혹은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변수가 있고 대입 연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뭘 대입할 거냐? 저희는 값을 대입할 거예요. 값.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수식은 변수, 는, 값.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변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혹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한 가지 추가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간.
그래서 우리가 값을 담는 공간이다. 이것만 아셔도 이 파이썬을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들을 때는 뭐야 굉장히 쉽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값이 왜 어디서 나왔지? 이 값은 어디서 또 나왔지? 그래서 이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은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습 점검 퀴즈. 여러분들 모든 실습과 이론이 끝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습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습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사해가면서 그리고 오늘은 이 파이썬과 엑셀 실습이니까 저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조금만 더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선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정찰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얘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XLSX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파일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엑셀 파일은 우리가 정찰한 기록을 나타낸 엑셀 표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탐지수, 장비 상태, 기온을 나타냈고요.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 그 다음에 이 엑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파이썬으로 끌어올 것이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이 코드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 코랩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 폴더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미리 한번 업로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본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코드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 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뭔가 버튼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파일 선택.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이 콜앱에서 제공하는 이 파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파일스에 업로드라고 하는 뒤에 이 소괄호가 붙죠. 소괄호. 이 소괄호가 어떤 것이냐? 하나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일스라고 하는 거에 점을 찍게 되면은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값이라던가 혹은 기능들의 덩어리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파일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점 찍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정찰 데이터 열기. 그러면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로드된 파일까지 나왔으니까 코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마지막 코드가 지금 동작을 했죠. 그러면은 업로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 업로드 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판다스라고 하는 게 엑셀 파일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변환시키는 거. 그래서 이 파이썬 중에 데이터 프레임,
즉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출력해서 컨트롤 엔터가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df라고 하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엑셀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아까 업로드한 파일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대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엑셀 파일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파이썬에서 엑셀 형태의 값을 쓰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엑셀의 데이터 구조와 요약 통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인포라고 하면은 컬럼, 결측치, 전체 행 이런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면은 숫자형 컬럼에 대한 기본 통계값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숫자냐?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비 상태라고 하면은 혹은 이 값이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가 읽기에는 부적절한 값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 즉 우리가 문자를 중간값을 알아낸다던가 혹은 최대값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숫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숫자에 대한 값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저 df에 탐지수라고 이 대괄호 표기법에다가 컬럼에 대한 이름을 넣은다. 컬럼명을 넣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컬럼명에 대한 값이 이게 될 거예요. 3, 5, 2, 7, 1.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3, 5, 2, 7, 1 중에 5보다 큰 값을 저 high detec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은 저 탐지수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보시면은 다 5보다 크죠. 5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인 거예요. 우리가 위쪽에다가 하나의 정의만 내려놓으면은 데이터만 주면 이 정의에 따라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깜빡하고 4나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엑셀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동해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각화예요. 저희가 1강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3강에서 확인할 거니까 가볍게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lib는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얘도 시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유용한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as라고 하는 게 별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칭. 자, 내가 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 이 안에서는 이름을 부여를 해야 돼요. 이름.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쓸 거냐? plt, 그냥 단축어. 나는 저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라이브러리를 그냥 plt라고 하는 변수로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필터링이 되는 거. 탐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 보고서에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저 필터링된 결과, 즉 이 결과들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엑셀 파일로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러한 라이브러리들 혹은 생태계들이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 엔터를 치는 순간 다운로드가 하나가 돌았죠.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한글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 혹은 어떤 식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안 깨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직접 분석한 다음에 내보내는 것보다 이 파이썬에다가 이러한 코드들을 작성을 해두고 우리가 뭔가 분석이 필요한 엑셀 파일들을 업로드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약본 혹은 통계본을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과 엑셀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국방 업무 혹은 행정 업무, 그 외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들을 우리가 수작업을 최대한 줄이면서 행정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론과 실습 한번 진행해 보면서 파이썬이란 어떤 것인가 혹은 엑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아왔지만 실제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파이썬 문법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GPT라던가 뭐 AI 다른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 만들어주는 거 혹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되게 잘해줘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우기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만 저희는 기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완료한 학습은 데이터 구조의 이해, AI 서비스 활용,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법한 실무에 특화된 데이터, 엑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요약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